이게 이제 제일 가슴 아픈 게, 이거는 내 말로 하기도 너무 싫은 말인데, 이런 말들은 여전히 잊혀지지도 않고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말들이고요. 단기 지원은 치과 치료비, 장기 지원은 매달 용돈 지원 및 취업을 위한 학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4,000원 것이 인정이 돼서 이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 금액만큼이라도 우리가 좀 좋은 일에 쓰자 라는 걸로 이제 합의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77명이 이제 마음을 내어줘서 이렇게 기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생이었으니까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하나로 그냥 자연스럽게 모아진 것 같아요. 세월이 11년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못다 이룬 꿈, 그리고 희망, 앞으로 내다볼 희망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새기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똑같은 나이 또래 애들, 어린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비빌 언덕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번에 하게 돼서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그게 이제 제일 가슴 아픈 게, 이거는 내 말로 하기도 너무 싫은 말인데, 자식 팔아 장사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시체 장사다 뭐 이런 말들은 여전히 잊혀지지도 않고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말들이고요. 진상규명을 하려고 조사위를 만들고 그런데 그거를 세금 도둑이다라고 말하는, 여전히 그 프레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도 너무나 가슴 아프고요. 우리가 참사 나서 이제 딱 구조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골든타임 때도 일단 배보상금, 보험금 이런 것들을 나와서 그걸로 이제 니네 돈을 얼마를 받았니, 뭐 많이 받지 않느냐, 이런 말들은 여전히 하지 않아야 되는 말들 중에 하나고 저희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들인 거죠. 일단은 배보상 했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다 뭐 진상규명이 되고 뭐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보상받고 그냥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되는 참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그것은 피해자들의 권리다. 보상받을 권리가 당연히 피해자한테 있는 건데, 자식 팔아먹는 사람들로 그렇게 매도하는, 그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저희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주기 때가 되면 꼭 그런 댓글들이 올라와요. 세월호 기사가 나오면 그 밑에 댓글들이 꼭 있었고요. 그리고 초기 때는 이게 국정원이라든지 기무사라든지 이런 데서 조직적으로 댓글 부대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너무나 처참했고요. 그리고 계속 따라다니는 것들이, 인식들이 왜 여전히 바뀌지 않았을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처음 초창기 때 강원에서 저희가 단식하고 노숙농성할 때, 거기서 우리 아이들을 어묵 비하 발언한다든가, 또는 그 자리에서 단식하는 사람들 앞에서 피자 시켜먹고 막 이랬던 사람들, 너무 사람 같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초창기 때 저기 합동 분향소 있을 때 일베들이 이제 막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때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사과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한테 사죄 말씀을 하시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리니까 그나마 어린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용서를 해주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리고 그 이후 좀 악랄하게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소송을 다 걸었어요. 고소를 해서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가 책임을 물을 거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혐오 댓글이 얼마나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저희가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경험하고 나서 이것이 더 이상 이렇게 많이 발전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송하고 고소하고 막 이랬던 거고, 세월호 때부터 그런 댓글로 고소 고발 당했던 사람이 지금 제주항공에서도 똑같은 댓글로 또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반복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하면 처벌된다는 것, 죄라는 것, 정말 사람에게 할 짓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잘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좀 우리가 얘기하는 따뜻한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모니터링을 저희 부모님들이 직접 하지를 못했어요. 너무 힘들고 아플 때라서 형제 자매 한 분이 참여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스트레스를, 아니 트라우마가 너무 크게 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솔직히 피해자가 직접 그거를 잡아서 모니터링 다 해서 캡처하고 뭐 증거를 모집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물론 고소하고 처벌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함으로 해서 일종의 경종을 울려주는 거죠.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면 미진하죠. 아직도 좀 더 강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벌금형이 끝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아직도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든지 영향력 있는 종교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꼭 좀 물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개인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꼭 죄를 그게 합당하게 좀 중하게 물었으면 좋겠고요. 모니터링 자체가 힘든 건데, 힘든 시간인데, 그거 해서 이제 고소했는데 거의 벌금까지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더 중하게 이렇게 법 개정을 한다든가, 처벌한다고 해서 안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처벌이 1차적으로 걸러질 수 있는 그런 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약하게 처벌을 받는다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행동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참사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관련해서 모독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냥 일반적인 모욕의 경우랑 똑같이 그냥 뭐 횟수, 뭐 정도 이런 걸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두루 고려해서 양형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지금 처벌 기준이 좀 낮은 편이기는 해서 그것도 같이 논의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 그윽한 눈이 들여다보. 악성 댓글과 관련해서 고통받고 계신 다른 유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좀 어떤 말씀을 해주세요? 사람으로 치유를 받는 것 같아요. 아까도 사람을 얘기했지만 그게 따뜻한 말, 위로의 말, 그리고 치유의 말들을 자꾸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런 말들을 들으시고요. 자기만의 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전히 휘둘리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본인한테는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으시고, 그래서 휘둘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꿋꿋이 잘 버텨주시고 생활해 주시면 그거만큼 감사한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상처받고 마음은 아프지만 그게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 꼭 믿지 마시고, 그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구나 치부하면, 그리고 꼭 그 사람들이 말한 것이 잘못이라는 걸 되짚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함께 헤쳐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내세요.